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9만 원, 1월 30일 날 79만 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도 자,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67만 3천 원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47만 원 부근에서 주가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22만 원 선에서 그래도 79만 원까지 주가를 치고 올렸기 때문에 자, 지금의 67만 3천 원이라는 구간이 우리가 잠시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펀더멘탈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끌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말고 우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79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은 게 단순하게 숫자만 좀 높아졌다라는 게 전혀 아니죠. 자, 기업의 체급이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월가스트리어에서 얘네들의 핵심 화두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 AI에서 이번에는 이제 피지컬 AI로 자금이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나 이제 오픈 AI 같은 이 챗 GPT, 자, 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에는 자, 그 뇌를 탑재해서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집안일을 할 몸을 자, 만드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이 쏠리고 있다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실제로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가 로봇 전용 칩셋을 공격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주식시장 안에서 이 글로벌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게, 적합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이다라는 부분만 아시면은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들의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씩 올라올 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커플링이 되어서 함께 좀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생기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국 시장의 특수성 자체를 좀 따져보면은 과거에 이제 2차 전지가 주도했었던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되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같은 이 바이오와 이 2차 전지가 주도했었던 과거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이 이제는 성장성이 확인된 이 레인보우 로봇 섹터로 전체적으로 이동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알테오젠 같은 전통 강자들 사이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3조 원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 종목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 대한 영역을 이미 넘어서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우리가 거대 ETF 같은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해야만 하는 필수 보유 종목. 자, 이렇게 좀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하방의 경직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우리의 거대한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은 어떤 거예요? 자, 삼성전자와의 필연적인 결합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인구 감소랑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주요 라인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무인화하려겠다. 무인 팹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이 거대 계획에 대한 핵심 퍼즐 조각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이제 사족 보행인 그리고 이제 여기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병합할 수가 있겠죠. 2026년도는 이제 삼성전자가 보유한 콜옵션 우리가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사들여서 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시장이 이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로 편입시킬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성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뇌죠. 이 삼성의 반도체 이게 이제 뇌라고 보고 있으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하드웨어 이제 기술에 대한 이 몸이 좀 합쳐져서 우리가 글로벌 1위 로봇 기업으로 도약한다라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79만 원을 우리가 단순하게 넘겨 짚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창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져온 건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자, 2월
1월 5일부터 2월 9일 우리가 하방에 압력을 받기 시작한 그 날짜에 대해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JP모건 서울,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시티그룹까지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창구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소멸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에 대한 하방의 압력을 크게 받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 자체가 누구냐를 따졌을 때는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JP모건 서울과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다이와 CLSA까지 다시 한번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의 45만원 선 구간부터 80만원 선까지 약 2배 가까운 상승분을 치고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매수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단타에 대한 성격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단타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화를 미리 감지했었던 이 스마트 머니가 바닥권에서 물량을 쓸어 담았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 차익을 보고서 들어오는 시장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보고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월 초에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매도 기간이 나왔다라는 게, 사실상 여기서 매도 기간이 나왔다라는 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위클리 만긴 날에 맞춰서 하방의 압력, 이 증시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클리 만긴 날에 맞춰서 물량 자체에 대한 구간이 좀 빠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조절이죠. 이제 리밸런싱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 이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79만 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장기 고점에서 신고가를 찍고 난 이후에 자연스러운 좀 차익 실현이 좀 빠지는 물량이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왜? 우리는 윗구간에 없었던 매물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과정 자체도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통해서 애초에 악성 매물 자체를 조금 더 털어내고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차트 안에서 좀 분석을 좀 따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79만 원이라는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67만 원 선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좀 터지게 되면서 이 상승했었던 구간의 하단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매수세 자체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순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13조 원으로 코스닥 4위에 안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닥 150 지수 이런 ETF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의무적인 매수세까지 더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덩치 자체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 상승의 핵심 트리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이제 콜옵션 행사 가능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자사 생산 라인하고 가전제품까지 좀 이식하면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물량을 이제 고점에서 좀 소화를 시켜주고, 매물대 소화 과정 없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100만 원이라는 새로운 라운드 피겨를 우리가 의미 있는 이 가격대를 향해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술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원가 이 70%를 차지하는 게 어디예요? 일단은 감속기, 그리고 구동기, 그리고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여러 개가 있는데, 모두 자체 개발해서 내재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희귀한 기업으로 경쟁사들이 부품을 사와서 조립할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직접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이 마진율을 볼 수가 있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익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이익률을 우리는 떼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향후에 우리가 더욱더 로봇이 좀 더 대중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가치로만 따지게 됐을 때 지금의 구간 자체가 우리가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 미국발 AI, 자, 로봇 혁명과 한국 시장에 대한 주도주 교체죠. 2차 전지에서 이제 로봇으로 넘어왔었고,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합병 기대, 이게 가장 크겠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는.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 자체가 좀 맞물려서 우리가 폭발하기 직전에 응축 구간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등락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삼성의 로봇이 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 더욱더 깔리게 될 이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엉덩이 좀 무겁게 들고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파르게 들고 오면서, 자, 내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과거부터 들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최근부터 들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자,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뭘 모르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연관을 드리는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분석 보게 되시면은 우리 이제 MT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HT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쓰는 화면과 동일한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HTS 기업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정확하게 자, 우리 주주 현황에서 최대 주주가 누구로 남아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41%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죠. 이거 언제였어요? 우리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42만 9천 원에 2월 19일 날, 작년 2월 19일 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기술 이전이죠. 이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42만 9천 원까지 자, 물량을 치고 올릴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역량 자체가 빠졌어요. 이 당시에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오는데도 조방원 섹터다라고 해서 AI를 굴리는데 가장 필요한 로봇과 반도체가 먼저 주가를 치고 올리기 전에 방산과 조선 그리고 원전, 가장 중요했었던 이 전력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이 굉장히 더 많은 수혜를 좀 이 당시에 많이 봤었고, 지금은 섹터에 대한 변환으로 인해서 로봇과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게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깨고 16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을 받아갈 때 가장 두 번째로 그 밑에서 우리가 추가 종목으로 또다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 그렇게 우리가 하방의 압력을 견디고 나서 22만 원 선까지 주가를 찍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80만 원 선까지 라운드 피겨에 대한 상승세를 계속 끌고 가면서 주가 상승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현 시점 16만 3,500원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당시에 또다시 보게 되면은 2025년도 1월 달부터는 큰 상승이 없었죠.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방의 압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의 직격탄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반도체 라인에 대한 이 대장주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라인에 들어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같이 안착을 했다. 결국에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서 로봇이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로봇주에 대해서 우리 대장주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들어와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수혜 종목으로 하나 더 꼽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들어왔다, 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지금 수익을 보는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매도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내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시장의 흐름 자체, 일단 월과 첫 번째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AI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 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던 소프트 AI가 아니라
이제는 피지컬 AI, 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이미 엔비디아부터 해서 마이크론까지 주가가 끝까지 오를 대로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테슬라 같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AI를 구축시키고 있는 주가들이 다시 한번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올라올 때 가장 많은 수에 대한 종목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고 있는 거고, 그거를 월가가 인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현재 피지컬 AI로 흘러가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도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에 가장 신빙성을 투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에코프로, 뭐 이제 알테오젠이 원래 코스닥 시가총액의 압도적인 1위였죠. 에코프로가 2위, 에코프로 BM이 3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5, 6위에 안착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로봇으로 인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이 상위권 안에서도 이 순위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지만은 가장 시가총액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13조 원을 돌파하게 놔뒀다라는 거죠. 물론 1위, 2위, 3위와의 격차 자체가 크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관심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밀어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현 시점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3위 안으로 돌파를 이끌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 받는 관심 자체가 우리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수급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모멘텀을 들고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향 하나 또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 중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걱정하신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주가의 하방의 압력을 받는 데는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외인들의 매도 심리로 인해서 개인들도 같이 한번 투매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관과 금융 투자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받아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보다 중요한 거는 제 연기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기금과 ETF에서 가장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연기금은 뭐예요? 공매도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확실하게 안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주요 심리 상태를 좀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들어왔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대차 거래랑 공매도 추이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똑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매 비중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우리가 대차 거래 물량을 보게 되면은 공매도는 결국에 뭐예요? 빌공짜를 써서 대차 거래에서 물량을 빌려왔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물량만 빌려왔었고 실제로 거래 대금만 운용을 하면서 윗구간에서 공매도를 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만 진행해서 내가 대차에서 물량을 빌려왔어, 우리 공매도 칠 거니까 너네 다 팔아라고 압박의 심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심리를 무시하면 돼요. 왜? 결국에 이들이 대차 물량 상환이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죠. 연기금에서 물량이 치고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에서 물량을 빌려왔었습니다. 빌려온 상태에서 치지는 않았죠. 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성 컨트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도 억지로 공매도를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이미 빌려왔어. 갚기는 해야 돼. 3개월 안에 갚아야 되니까 갚기는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숏 스퀴즈 물량이 나오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같이 도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들이 이
대차 물량을 상환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숏 스키즈에 맞춰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한 번 더 잡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한 번씩만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를 켰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알람이 가게 되니까 꼭 잊지 말고 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만 조금 더 짚어놓은 복습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굳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근거 잡았고 자, 매도를 추천드리지 않고 그렇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냐? 우리가 더욱더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근데 이 눌림목 구간이 기업의 본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에 대한 영역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았을 때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선 구간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 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자, 이미 우리 어디 월가 스트릿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엔비디아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 기술주들에 대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맞춰서 한국 증시에 대한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바뀌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더불은 로보틱스였다라는 거,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니까 굳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올라오는 고점이 전고점 돌파하고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라운드 피겨에 돌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